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 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산업들을 지원해주는 업체들 중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브랜드로 갈리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지지 않고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라고 얘기만 했던 지인들을 이제는 밖에서 만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외식을 많이 하게 될 테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답답함이 분출을 하면서 연말이기도 하니 술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주류 브랜드들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이트진로도 있고 무학도 있고 카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면 주류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술병을 만드는 회사들도 잘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술병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주를 예를 들자면 참이슬이 잘 팔려도 좋은 거고 좋은데이가 잘 팔려도 좋은 거고 처음처럼이 잘 팔려도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브랜드만 특수한 이유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해온 기업들은 두 종목 다 산업의 후방에서 전방 산업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비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기업입니다. 금비는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술병 등의 병을 제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무학 등의 유리병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이렇게 음료, 주류, 그리고 화장품까지에 쓰이는 유리병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또 유리병 자체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까지도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도 함께 가는 기업이니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금비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 주류의 유리병에 대한 매출과 주류의 알루미늄 뚜껑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화장품 쪽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단순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비는 실적을 보실 때 재무제표상 형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결산인 반면에 금비의 경우에는 9월 결산 법인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1년치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대부분의 기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으로 1년치 결산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금비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실적으로 1년치 결산을 내는 기업이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의 보고서를 보시면 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총 3분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그냥 참고 정도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43억 원에서 올해 102억 원으로 2배가 넘게 실적이 회복을 한 상황이며 순이익의 경우에는 작년에 26억 원에서 올해는 93억 원으로 3.6배의 큰 실적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현재 실적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오면서 아직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전인데도 최근에 점차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업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서울이든 서울 외곽이든 주말에는 정말 이게 코로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말에 밖에 어디라도 가시면 사람들이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이지 아마 한 번쯤은 코로나가 이미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온기가 이런 대면 산업의 후방에 있는 기업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의 주가 측면도 살펴봐야겠죠.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수준에 있는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일단 지금까지의 올해 실적,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0월부터 6월까지의 분기별 한 주당 이익을 다 합산을 해보면 2,753원 더하기 2,153원 더하기 1,792원은 6,698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에서 평균적인 주당 이익인 2,000원을 가정을 한다면 연간 한 주당 이익은 8,698원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주가인 69,500원과 비교를 해보면 69,500원 나누기 8,698원은 7.99배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실적은 내년에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가가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한다면 훨씬 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 때 조금씩 사모아가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보면 현재 기업의 부채 비율은 105%로 적당한 수준에 유보율도 2,110%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재무도 튼튼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볼 때는 일봉을 보시는 것보다는 주봉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먼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일봉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주봉을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금비는 5년 전인 2016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몇 번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하락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과 함께 주가도 하락 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왔고 현재는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의 구조가 넘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어가는 과정의 초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급등이 나왔었다는 얘기는 이미 세력이 진입을 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이어진 반등을 통해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하고 있다는 것도 단기적인 상승 반전 신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끔씩 제 채널을 자주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왜 그렇게 김계미님은 막 상승을 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안 보고 최근 하락을 이어온 소외주들에만 관심을 갖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건 투자자들만의 성향 차이이며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급등주에 관심을 갖고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벌 때도 있었지만 자칫 흐름이 갑자기 꺾이면 또 그만큼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큰 손실로도 자주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벌고 크게 잃으면서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고 매매도 너무 잦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범했던 일상도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투심에 의해서 이미 급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아직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수익률도 훨씬 더 좋아지고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에 대해서 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비라는 종목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던 자리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고 심지어 몰빵을 하고 했다면 이때나 지금이나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심적으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버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투자 기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앞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락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기업 분석을 잘 하셔서 좋은 기업이고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럴 때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더 건강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금비라는 기업은 점차 주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후방 산업에 있으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현재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 가격도 충분히 저렴한 저평가 구간에 있으며 차트적으로도 하락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니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은 연우입니다. 연우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서 공부했던 금비와 비슷한 기업으로 주류가 아닌 화장품 용기를 제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듯이 화장품 업에 있어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놀러 나가고 지인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화장에 대한 특히 색조 화장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화장품에 있어서도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잘 팔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화장품 업에 있어서도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화장품 업의 후방 산업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우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 선두그룹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두 군데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방산업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업의 후방산업이라고 하면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같은 ODM 업체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우는 또 다른 후방산업으로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니만큼 사람들의 이동이 점차 많아지고 서로 만나고 놀고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순이익의 경우에 작년에 67억 원에서 올해 140억 원으로 2배가 넘는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에서 발표된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순이익 전망은 235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앞서 얘기를 했듯이 이미 상반기에 순이익이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실적 전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주가가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적당한 가격대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후에 올해 전망되고 있는 한 주당 이익은 1,899원이고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25,300원 나누기 1,899원은 13.35배로 퍼가 13.35배라고 하면 그렇게 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퍼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멀티플 배수는 기업마다 받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기업이 과거의 실적 대비해서 시장에서 몇 배의 펄을 지금까지 받아왔나를 살펴본다면 적정 수준의 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연후의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47배까지 큰 폭의 퍼 레인지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퍼가 13.35배라면 이 과거의 퍼 레인지에서 하단으로 크게 벗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서 실적 대비해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렴하다는 것은 알았으니 재무가 튼튼한 기업인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후의 부채 비율은 3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 유보율은 3,420%나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기업입니다. 즉,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망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 만큼 투자를 하기에 안전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연후의 경우에도 금비와 마찬가지로 같은 타임프레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5년간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역배열을 벗어나서 최근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정배열의 초입에서 하락 조정 후에 다시 상승 반전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투자 기간 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더더욱 증폭이 된다면 주가는 이러한 하락 조정 구간 없이 바로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항상 오로지 좋은 상승의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락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고 깊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 중에 더 상승을 부르는 것은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퍼라고 하는 멀티플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센티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의 감정적 매수, 투자 심리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의 투자가 아니라 이러한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한 주가 흐름 구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참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며 이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도 강해지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연우라는 기업이 이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 나갈 때도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난 후를 생각하면서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투심이 갑자기 꺾이면서 이렇게 긴 하락 파동 구간을 지나온 것을 보면 아마 이때 시장에 합류를 해서 몰빵 등의 무리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하락 파동 구간을 견뎌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인 타임프레임을 보고 이 하락 파동 구간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오신 가치 투자자분들은 잘 버텨내셨겠지만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장의 급등주들만 쫓아다니는데 바쁜 주린이 분들이 그런 자금 운용을 해 나가셨을 확률은 적겠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안전하게 자금을 지키는 선에서 투자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때보다는 소외가 되며 이렇게 하락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기업의 가치와 잘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 정도만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스스로 충분히 추가적인 스터디를 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